김해 문화도시 포럼 말하는 김에 듣는 김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문화도시에서 꿈꾸는 시민의 힘은 어떤 참여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질까라는 주제로 포럼을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경남공익활동지원센터 정책기획부장 이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포럼에 참여하신 우리 참여자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발제를 맡아주신 이동욱 연구원님을 소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희망제작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구원 이동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토론을 위해서 5분의 책임 연구원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우리 저 끝에서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동건역의 책임연구원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김경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도심 책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신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분 한 분 박수 치면서 가죠. 네, 삼방동 책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신훈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류지역 책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경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영 한림 맡은 책임연구원 이상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문화도시의 목적이 시민의 문화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민의 문화력은 어떤 참여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지, 또 참여는 과연 더 나은 정책을 만들 수 있는지, 참여에 대한 개념과 의미에 대해서 오늘 포럼을 통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제 발제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대로 작동하는 시민 참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이동욱 연구원님 주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상투적인 말씀이긴 한데 초청해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저희도 여러 지역에서 이제 지역 혁신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역 혁신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는 이제 거주하시는 주민들 분들이고 또 시민들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전문적이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죠. 또 반대로 초심자이기 때문에 잘 보이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제목에 맞추어서 잘한 거보다는 제가 뭐 이렇게 했을 때 잘 안 된 거, 그래서 왜 안 됐는가를 참 많이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패담을 나누는 자리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여가 분명히 이제 좀 뭔가를 바꾸거나 혁신적인 일을 하는데 원초적으로 이게 뭐냐 저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어들은 많이 아는데 실제로 참여가 뭔지 잘 모를 때도 있었고요. 또 이게 뭘 바꿀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뭘까? 또 굳이 해야 되냐 효율적인 것도 있는데 왜 할까? 그다음에 어떻게 할까인데 오늘은 둘 중에서는 어떻게 할까 쪽에 집중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주제가 또 그렇고요. 그래서 학술적인 얘기라기보다는 현장에서 부딪힌 얘기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많은 조사는 못했고 인구는 54만이고 장유 지역은 사실은 이쪽으로 사람들이 출근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오히려 부산이 더 배드타운이다 이런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많이는 못하고요. 지하철에 경전철을 타면서 이렇게 카메라로 이렇게 뭘 좀 찍어보다 보니까 너무 미래 도시 같기도 해요. 그다음에 지하철 안에 이제 가야 문화에 대한 그래픽들이 있어서 사실 이제 해외 출장을 가게 되면 되게 비슷한 게 나 암스테르담 이런 데 갔더니 되게 멋있다. 일단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거기 이렇게 좀 물도 흐르고 있고 그래서 날씨도 너무 좋아서 좀 기분 좋게 왔어요. 그래서 조금 자료 정리하느라고 그 건너편 커피숍에 있었더니 이렇게 공중으로 경전철이 지나가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오래된 가옥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군산 같은 데 가면 이제 적산 가옥들이 많은데 사실은 혁신 프로젝트가 가장 잘 먹히는 것은 싹 갈아엎고 하는 것보다 뭔가 있는 거하고 없었던 게 새로 생겨서 좀 섞이는 부분이 사람한테 좀 감흥을 주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제작소라는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쪽에 이게 사실은 이제 공익재단이고 띵크탱크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연구, 컨설팅, 교육의 내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구원인데요. 전공은 정치학을 했는데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정치는 잘 모르고요. 시민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혁신 과정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컨설팅은 교육이나 이제 디지털 사회 혁신 또는 지역 혁신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참여하는 폴리시 랩 쪽에 연구를 주로 하고 있어요. 보시면 오늘 할 크게 세 꼭지는 하나는 이제 시민 참여하고 정부나 또는 기업이나 대학이 서로 힘을 합칠 때 뭐가 일이 잘 되는데 이제 보통 그런 거버넌스라고 부르죠. 근데 시민 참여하고 거버넌스는 관계가 있느냐? 왜냐하면 힘을 합쳐야 되니까요. 이제 두 번째는 수기의 내용인데 요새 뭐 유행하기도 하는데 그림을 그리는 디자인은 아니지만 디자인적 사고가 사실은 혁신 프로젝트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이런 걸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참여를 할 때 너무 참여가 멋지고 정교하긴 한데 까다로우면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참여의 관문은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까? 제가 잘 안 된 케이스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혁신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막 뭐 사회 변혁이냐 뭐 옛날에 막 사람들이 무슨 사회 운동하던 그런 거냐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친구들이 물어보죠. 너 도대체 거기서 뭐 하고 있느냐? 뭐 저기 뭐 데모하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이제 글을 써봤는데요. 저게 애벌레예요. 잘 안 보이시죠? 애벌레인데 이렇게 고슴도치가 애벌레를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애벌레를 먹고 사는 어떤 짐승이 있는데 뭐 붉은 바위 밑에 애벌레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럼 이제 습관적으로 이 짐승은 붉은 바위 밑을 뒤지게 되겠죠. 근데 어떨 때 쓸데없이 가끔 파란색 돌을 뒤집어 보는 거죠. 보통은 인간이나 생물이 갖고 있는 생존 본능은 뭐 먹을 거 많은 걸 뒤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김해도 문화도시를 하는데 뭐 산단도 있고 산업도 잘 자리 잡혀 있는 이런 50만 이상의 도시인데 왜 굳이 문화를 할까라고 한다면 없는 거를 들춰보는 게 또 인간의 본성이기도 한데 그게 사실은 우리의 생존 본능과 연결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재지변이나 더 이상 붉은 밑에서 애벌레가 나오지 않는 지각 변동이 있었을 때는 푸른 돌을 뒤집는 그런 습성이 종의 생명을 그 생존을 가를 수 있는 전략이 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화라는 게 잘 잡히는 않지만 이런 혁신적인 시도를 하고 계시고 또 그 혁신적인 시도를 또 혁신적인 방식으로 하시는 거에 대해서 참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권역별로 책임 연구원분들도 계시고 또 그 책임 연구원들이 지역에서 다시 다른 시민 연구원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거 정말 혁신적인 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할까인데 왜 할까는 빨리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이제 순천만 정원인데요. 저기도 사실은 문제가 많던 곳이었어요. 근데 그 기러기가 전선에 걸리니까 전봇대 280개를 뽑아버렸어요. 그 지역 주민들은 엄청나게 반대를 했겠죠. 근데 이 반대와 충돌의 과정이 사실은 오늘날의 순천만을 있게 만든 오히려 더 저력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갈등은 디폴트고 늘 상존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참여가 어떻게 역동성을 발휘하는지를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왼쪽이 1993년도에 이제 쓰레기장일 테고요. 오른쪽이 지금의 모습이라고 하네요. 연간 뭐 3천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린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3천억 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에서 혁신적인 파트는 바로 이 화장실 문과 같은 곳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장애인 화장실인데요. 정작 장애인들은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게 돼 있으면 휠체어가 못 들어가겠죠. 미닫이 문인데 손이 닿질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는 문제를 정의하는 사람들이 공급자 위주로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화 도시를 만들든 무엇을 만들든 실제 그것을 향유하고 느끼는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 거에 귀를 기울이는 것. 바로 이게 참여의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민 참여하고 협력적 거버넌스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게 바로 뭘 할까 왜 할까 하고 관계가 돼 있는 건데요. 학술 토론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좀 짧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뭐 제가 이제 아마 자료로 아마 제공이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면 이제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규범적 가치는 어떻게 보면 뿌듯함? 이런 거죠. 난 참여했어. 그리고 또 안 좋은 말은 참여했다는데 의의를 둔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게 정부의 입장에서는 참여했다는 의의들을 두게 되고 일이 끝나면은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정부에다 신뢰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면 참여를 안 하게 되겠죠. 근데 효용적 가치는 뭔가 참여를 했는데 실제로 바뀐 거죠. 그 효용적 가치의 대표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그 어떤 웹사이트에 가입을 할 때 그 사이트에 보면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뭐 이상한 문자 넣으라는 거. 사람이 했는지 기계로 접속했는지. 근데 그게 리캡차라는 프로젝트였는데 여러 사람이 모여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고문서를 읽는데 탁월하게 활용이 됐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잠깐의 노력이지만 그런 것들이 모였을 때는 굉장히 큰 위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런 효용적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에는 사람은 기꺼이 참여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참여는 규범적 가치도 있지만 실제로는 효용적 가치도 생각을 해야 잘 작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영국의 국도변인데 제가 그 출장을 갔다가 고속도로죠. 국도가 아니고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서 사고라기보다는 기아 자동차를 빌렸는데 5,000km밖에 안 된 게 중간에서 엔진이 꺼졌어요. 그래갖고 잠깐 세워놓고 원래는 이제 혁신 프로젝트를 연구하러 그 영국의 해남인 땅끝 마을인 플리머스라는 곳을 가기로 했는데 거기에 기차도 탈선하는 폭풍우가 일어나고 결국 못 가고 옆길로 샜는데 그 옆길로 샌 데가 브리스톨이라는 마을이었어요. 근데 저게 뱅크시라고 벽화로 굉장히 유명한 마을인데 왼쪽에 저기 저하고 같이 얼굴 찍고 있는 저 수염난 남자가 해밀턴 하우스라는 곳의 운영자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일을 한 거예요. 지역에서 커뮤니티 사업을 하는데 건물을 시민의 돈으로 모아서 빌려가지고 그래서 쿠킹 클래스도 하고 마약 중독자들의 재활 프로그램도 하고 완전히 공동체로 운영했는데 큰 감명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제가 방문한 지 일주일 뒤에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지역에 있는 CNC라는 기업이 땅을 사가지고 더 이상 운영을 못하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의 이익 활동에 방해가 돼서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워서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민 참여가 참여했다는 것으로 끝이 나거나 또는 참여해서 직접 운영한다는 보람 이외에도 이면에 깔려있는 뭔가가 있다는 얘기죠. 저기는 이제 런던에 있는 한복판에 있는 그 람베스라는 지역인데요. 주민들이 직접 다 운영을 해요. 그리고 저기는 블랙 프린스 트러스트라고 하는 것도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교육과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100% 주민이 운영하는데 저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됐냐면 시에서 125년 동안 땅을 무상으로 준 거예요. 되게 감명이 깊은데 그 이면에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125년 동안 왜 정부가 땅을 줬을까? 땅은 많은데 정부의 행정에서 공공 서비스를 제대로 공급을 못하니까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책임을 떠넘긴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다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금 받아서 적절하게 공공 서비스를 공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저기처럼 책임을 떠넘기면 시민은 자율성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일을 대신하고 있는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민하고 정부하고 같이 하는 일에 봤을 때는 어떤 일에 시민에 나서야 되는지도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사례여서 우연히 들렸지만 되게 감명 깊은 사례였어요. 여기는 탄자니아에 있는 다르에살람 지역인데요. 저렇게 보는 것처럼 수도나 전기도 안 들어가는데 혁신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조금 이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 오늘은 3개의 질문인데요. 3개의 질문 중에 3개의 키워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3개의 사례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시민 참여와 거버넌스는 어떤 관계인가? 참여의 기반이냐 아니면 결과이냐? 두 번째는 왜 시민 참여 일지 설정에서 좋은 게 안 나오고 맨날 그저 그런 거 나오느냐. 다 CCTV 설치하고 우리 집에 민원 들어주는 이런 내용들이 주로 나오게 되는가. 시민이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건가. 세 번째는 저 사람들은 주인의식이 없어. 참여하라 했더니 안 해. 참여는 마음이나 진정성의 문제냐 아니면 다른 뭔가 있을 수 있느냐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사례인데요. 잠깐 한번 보실까요? 이게 제가 번역을 아직 못했는데 저 사람이 그 구청장, 동장 정도에 해당하고요. 저 지역에는 쓰레기 밭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인 수도 전기 시설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구호단체에서 구호를 해주려고 하는데 도로 지도가 없어요. 그리고 애들도 주민등록도 안 돼 있고요. 그러니까 뭘 지원할래야 지원할 수가 없는 지역인데
지도가 작성이 안 되면 안 되는데 지도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공위성으로 해야 되고요. 축적도 해야 되고 전문가도 들어갑니다. 근데 주민들이 직접 지도를 작성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을회관에 모여가지고요. 교육도 받고 저기 보시면 저기 그냥 휴대폰하고 그 GPS예요. 굉장히 싸구려 기술입니다. GPS 한 대 2만 원 정도 하고요. 휴대폰도 월드뱅크에서 지원해줘 갖고 몇 대를 했는데 GPS는 아시다시피 차고 돌아다니면 데이터가 기록이 되겠죠. 이게 시민 참여가 발휘할 수 있는 저는 효용 가치라고 봅니다. 이런 거는 행정에서 돈 들여서 하려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 과정을 거치면서 저 지역에는 거버넌스라는 게 드디어 생겨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거버넌스는 협력적으로 협업을 해서 소통 비용을 줄이는 건데 우리가 보통 정부에서 여기서 이제 어떤 단체에서 나오고 직능 단체에서 나오고 공청회에 나가서 가보면 맨날 했던 얘기 또 하고 공전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실제로 공동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글로 배웠다 이런 거 있지 않나요? 뭐 찾아보면 그리고 유튜브를 많이 본다고 해서 피아노를 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협업은 실제로는 실기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데에서 진정한 거버넌스로 이루어지려고 가는 것은 많은 협의체보다는 실질적인 공동의 과제를 한번 추진해 보는 게 좋지 않은가. 그것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그 경험이 협업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곳에서 살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 중에 전 하나는 공동의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공동의 경험을 위해서 희망제작소 쪽에서 한 것은 공무원과 시민이 같이 일하는 건데요. 시민의 얘기를 공청회에서 듣는 게 아니고 지역 혁신 프로젝트를 아예 공무원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완주군에서 하고 저는 내일 모레 완주로 그 프로젝트 하러 가요. 6명, 7명이 있는데 그중에 공무원 반, 시민 반이에요. 그러면 진짜 예산 짤 때 어떻게 짜는지 또 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어떤 부서를 찾아야 하는지 얘기를 해주고 본인도 아이디어를 짜내야 돼요. 같이.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미시적인 거 아주 자세한 내용은 시민들이 더 잘할 거예요. 맨 앞에서 보니까. 그 다음에 법률이 바뀌는 시스템에 대한 이런 정보는 공무원이 잘 알겠죠. 근데 모두가 원하는 혁신은 저 중간 어디쯤에서 벌어질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럴 때는 일을 좀 같이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구상한 거는 이렇게 시민 반, 공무원 반을 섞고 이 프로젝트를 리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 뽑아서 현장으로 직접 관찰이나 인터뷰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데에 대해서 한 수기 과정에 대한 교육은 교육 끝나고 프로젝트를 하러 가는 게 아니고 프로젝트에서 본 관찰의 결과를 분석하고 토론하는 거를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비디오 찍은 거, 인터뷰한 거 가져와서 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과 프로젝트가 융합된 프로젝트를 기획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에는 아까 해서 참여를 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얘기고 아까 말씀드렸죠. 왜 그저 그런 아이디어가 나올까? 답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한번 살펴보실까요? 잠깐 끊고 여기 이제 우리 인터랙티브한 거니까 질문 드려볼게요. 저거 어떤 화면 같으세요? 어떤 느낌 드세요? 저거 보시고. 네, 방금 화면. 네. 우리의 심정. 그렇죠? 어떤 느낌 드세요? 글쎄요. 위로? 위로. 그렇죠. 맞아요. 네. 위로 맞아요. 근데 저게 어디 있는 거냐면 서울 사람들 금방 맞춰요. 보실까요? 다음 거. 상당히 좀 높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올라가기 힘들게 출입을 못하게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안전망을 설치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을 막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불빛. 그것이 아이디어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걸음걸음 불빛을 비춰주자. 놀라움과 기쁨을 주자. 그 정서에 맞춰서 깜빡깜빡 지나가는 우리는 직접 걸어보고
우린 또 이 생명의 다리가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길 원했습니다. 때론 안부로, 때론 작은 깨달음으로, 때론 휘식 웃을 수 있는 유머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러다 이야기가 멈추는 곳에선 친구의 볼을 꼬집으며 토닥여주는 두 사람의 동상을 세워뒀습니다. 그렇게 마침내 자, 근데 불행히도 이 다리는 마포대교에 지금 없어요. 이 장식물이. 아마 이것도 보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93명. 그리고 이제 2014년에 대교는 4명으로 큰 폭으로 늘게 됐습니다. 작년에 한강 전체 자리에서 있었던 투신 시도가 396건이니까요. 거의 절반 정도가 마포대교에서 일어났다고 보십니다. 자, 되게 충격적인 사실이죠. 사람들은 굉장히 선의로 일을 했어요. 그리고 되게 감동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첨단 기술도 동원하고 시민인도 그 문구를 적어서 보내줬는데 자살자 숫자는 더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제가 오늘 두 번째 어떻게 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기 과정이나 시민 참여해서 할 때 제대로 된 수기의 방법이나 문제 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의는 오히려 더 이상한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물론 이제 저게 그 마포대교에서 늘어난 거지 전체 자살자 숫자가 많이 늘어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이유는 저기 이제 자살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아까 얘기한 화장실 문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누가 문제를 규정했느냐라고 하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이 문제를 규정할 때 잘못하게 됐던 거는 뭐냐면 저거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본 게 아니고 자살하려는 사람을 도우면서 뿌듯해하는 사람 쪽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로 그 자살에 대한 연구를 한 사람 보면 투신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예의 바라서가 아니고 서양에 가도 신발을 벗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흔적을 남기고 싶으니까. 왜냐하면 억울한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규정하거나 파악하는 것도 하나의 수기의 방법이고 도구이다. 그렇게 이제 사용자의 중심으로 하는 게 서비스 디자인이다. 뭐 또는 디자인 띵킹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첨단의 기법을 배우는 게 아니고 진짜 필요한 문제가 뭐였는지 규정을 할 때 우리는 주민들이 다 잘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내 생활의 터전이니까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여쭤볼 수 있어요. 그 붕어빵을 되게 잘 굽는 분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드십냐면 그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걸 글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몸엔 익어 있는데 딱히 말로 설명해낼 수 없는 것을 바로 잠재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저 빙산의 일각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표면적 지식은 그냥 불편해요. 여기 있으면 애들 와서 담배 피니까 CCTV 설치해주세요 이건데 그 CCTV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서 모이다 보니 심심해서 담배를 피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CCTV 적발해서 학교에다 갖다 고발하는 문제가 아니고 실제 원래의 문제는 학생들이 놀 공간이나 커뮤니티가 없다라는 것이 큰 문제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시민들이 모든 지식을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고민을 할 때에는 이렇게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심층적인 필요를 파악할 수 있는 수기틀이나 안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참여하는데 지치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프로그램에 다 전문가처럼 할 수는 없지만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실제로는 참여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얘기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희망제작소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이렇게 사용자 중심의 정책이나 문제 발견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렇게 저도 배워왔어요. 핀란드에 출장을 가서 핀란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주민 참여할 땐 뭐 하고 있느냐. 저희가 디자인 강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 국민 해결 20일 이렇게 써 있죠. 저 국민 해결 2018은 희망제작소에 한 건데 폭망한,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우리 회사에 싫어하겠는데 20억짜리 프로젝트 했는데 단회로 끝났어요. 그 이유는 사실은 아까에서 진짜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하려는 시도가 부족했죠. 핀란드에 있는 아까 인란드라는 곳인데요. 이거는 이제 핀란드 이민국 내에 설치된 서비스 디자인 부서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수요자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정부 기관에 디자이너가 들어갑니다. 그림 그리는 사람 알고
니즈 파악하는 사람이. 그래서 거기서 만든 서비스가 인공지능 챗봇 까무라는 건데요. 거기도 이민자들이 오긴 하는데 기본 대기 시간이 4시간이랍니다. 왜냐면은 너무 몰리고 인구도 적은데 50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다 그 말을 해주는 사람 받치할 수도 없고, 아, 그럼 인공지능 같은 고급 기술이 있어야 되나? 그렇지 않았어요. 저 인공지능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시리보다도 더 안 좋은 거. 이거 서류 띄려면 어디 가야 돼? 이건데, 이 질문이 전체 질문의 90%였던 거예요. 그러면 간단한 인공지능을 구현했을 땐 뭐가 되냐면 10%의 그 진짜 심층적으로 내가 우리 애의 양육권이 어떻게 되고 시민권이 어떻게 되는 이런 복잡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를 파악하려는 기법은 정부에서도 필요하고 시민에게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런 걸 퍼소나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사용자가 어떤 사람일지를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이 심층적 필요가 저한테는 두 번째 키워드였어요. 여기서 희망제작소에서 하는 프로젝트 잠깐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한번 보시면 이게 며칠 전에 저희가 12주 과정으로 끝난 프로젝트예요. 디지털 70대 시니어도 계셨고요. 22살짜리 엔지니어도 있었어요. 장애인분도 계셨고요. 근데 이제 저런 분들이 섞여서 할 때 적절한 협업 툴과 서비스 디자인 툴이 제공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저거는 중간에 좀 건너뛰면은 이렇게 이제 혁신 프로젝트를 하는 건데 잠깐 이게 모여서 토론하는데 벽에다 막 붙여갖고 실제 뭐가 문제인지 살펴보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게 늘 이런 또 사고가 나죠. 여기 보시면 진짜 문제를 파악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좀 정교하고 정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할 때 시나리오도 작성을 하고 프로토타입도 작성을 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토론하는 과정이 쉽진 않았어요. 그냥 간단하게 하면 싸우는 분들도 있었어요. 와가지고 너무 얘기를 많이 하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막 화내시는 분들도 있고, 저분이 너무 얘기 많이 한다고 또 어떤 분은 자기 의견이 관철이 안 돼서 삐지는 분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게 역동성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여기 책임연구원들이 계시면 퍼실리테이팅 하는 과정은 이게 일종의 약간 감정노동이죠. 너무 힘들어요. 그죠? 근데 아무래도 조금 더 적절한 툴이 제공이 되면 그런 감정노동을 조금 덜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저희가 진행한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례가 될 거예요. 아마 지금 30분을 기획했을 때는 3분이 남았는데 제가 5분 정도 더 쓸 것 같네요. 죄송하네요. 짧게 줄이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곡지인데요. 그러면 과연 참여는 공동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툴과 수기 툴이 제공돼야 되는 건데 됐다고 치자. 근데도 안 오던데 이럴 수 있지 않나요? 그거 뭐 해드리니까 다 안 오던데 바쁘다 그러던데 아니 오는 사람만 와가지고 혼자 얘기 길게 하던데 그것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사례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인트호벤이라고 옛날에 박지성이 뛰었던 그 지역인데요. 옆에 여기처럼 산단이 있어요. 브레인포트라고 굉장히 큰 산단과 혁신 단지가 있는데 그 근처에 한 300m 되는 술집거리가 있었어요. 근데 저 술집거리가 너무 싸움 많고 마약을 많이 하니까 관광객들도 다 떠나고 동네가 완전히 그냥 개판이 된 거죠. 그래서 저걸 혁신하는 프로젝트를 하려고 했을 때 실제로 정책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지붕기를 설치해 놓고 그 음성에 따라서 이게 싸움인지 TV에서 나온 소리인지 이거를 구분하는 알고리즘을 만든 거죠. 저 지역 대학에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걸 누가 했느냐? 여기 보시면 저도 취재를 또 갔어요. 저 할아버지는 누구지 하면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인데 시민이기도 하고요. 되게 술꾼이에요. 그리고 저거는 그 술집 거리 2층에 있는 사무실인데 기기가 가득하죠. 이 사람은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티누스 칸터스인데 여기 좀 연식 있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메탈리카라는 밴드의 동선 연구자였어요. 10만 명 저 콘서트도 자기가 동선을 기획했다고 하더라고요. 저걸 잘못 빼면 사람이 깔리는 일이 발생을 하죠.
근데 이제는 지역 혁신을 위해서 뛰어들고 싶다 그래서 저 DITS라는 건데 저기는 경찰청에서 주도하는 프로젝트였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자동으로 카운트하고 관광객들이나 술꾼들이 몰렸을 때 어떻게 동선을 빼는지, 그 다음에 또 싸움이 났을 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도시의 조명을 바꿈으로써 싸움을 줄이는, 그 사람의 조명과 사람 심리를 연구해서 그렇게 만드는 역할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지역 주민들이 시민이 참여하지 않았으면 할 수가 없는 프로젝트예요. 사람을 일부러 풀어서 해야 되거나 그걸 기록을 해줄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연구를 깊이 해야 되는 사람도 있지만, 저기 아까 말 탄 경찰일 때 우우 뛰어다니고 디지털 택 붙인 사람들은 그렇게 힘든 참여가 아니에요. 재밌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참여도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참여라고 하면 all or nothing이라고 생각하죠. 12주 동안 막 해서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투표가 되게 간단한 참여죠. 근데 투표는 4년에 한 번씩 또 5년에 한 번씩밖에 못 하는데 참여가 너무 빡센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 하려면 일단은 나 직장 놓지, 뭐 애들 어디 어린이집 맡겨야 되는데 그것도 비용도 들고, 아니면 뭐 이거 한 3주씩 4주씩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참여를 자꾸 정신의 문제나 주인의식의 문제를만 놓지 말고 어떻게 하면 잘할지일 때는 규범적인 내용을 좀 빼고 실질적인 거. 이 사람이 일주일에 시간 몇 시간 날까? 그러면 시간이 일주일에 1시간밖에 안 나는 사람들 위해서는 어떤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해 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건 제가 번역 아직 못했는데 영국에서도 어떤 정책을 만들 때 시민의 참여 정도를 따져요. 그냥 공청회 나가서 발언 한 번 해주는 참여도 있을 테고, 아니면 직접 아까처럼 뭘 만드는 프로젝트에 직접 끼는 수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모든 걸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도로 건설에 시민을 참여시키진 않아요. 근데 아까 그 탄달레의 사례처럼, 그 탄자니아의 사례처럼 우리는 지도 직접 안 만들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건 확립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시민이 참여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지도를 만드는 것에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왜? 니네는 직접 지도 안 만들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린 공동체가 만들어. 그러니까 모든 일을 시민이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사업에서 시민이 참여해야 되는지도 얘기를 해줘야 되고, 어떤 시간이 있을 때 어떻게 참여해 줄 수 있는지 정보를 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희망제작소에서 한 프로젝트 중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그 참여 카드인데요. 이거 제가 만들어 봤어요, 그냥. 그러니까 일주일에 시간 몇 번 나세요? 그 다음에 수기하고 토론하는데 이거는 그냥 투표만 잠깐 하면 되고, 이거는 하도 한 2-3시간은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이런 참여 방식이에요. 그다음에 이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거겠지만 어떤 거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시간이나 참여 횟수를 하나 놓고, 광명시 1번가는 광화문 1번가처럼 그냥 온라인에 클릭해서 올리는 그런 참여 방법이죠. 그런 거는 사실은 시간이 적게 걸릴 테고요. 수기에서도 적게 걸리고. 하지만 자기 주도성도 그렇게 크게 필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건지 얘기를 해주고, 참여할 수 있는 저는 QR코드를 해놨는데 하면은 이제 접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참여할 때 걸리적거리는 내용을 줄여야 참여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게 힘듦을 줄일 수 있는 게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얘보다는 조금 수기 토론이 더 필요한 게 있죠. 뭐 광목명 톡톡 협치마당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와야 돼요. 일단 와야 되고 얘기 떠들어야 되고 자료도 읽어야 돼요. 근데 이런 걸 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건 더 많이 들죠. 주민 참여 예산이에요. 이거는 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선택해 주지 않아요. 훨씬 더 많은 품이 드는 참여의 방식이죠. 근데 이걸 all or nothing이라고 보지 말고 이렇게 참여 제도를 안내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좀 참여가 더 어려운 거예요. 위로 가는 거는 지역적 확장에 여기도 권역이 있을 텐데 이거는 우리 동네에서만 되는 거. 그다음에 요거는 조금 넓은데 권역에서 되는 거. 이거는 김해시 전체에서 되는 참여라는 것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안 되지만 내가 시간이 난다면 참여를 어떻게 하리라라는 포트폴리오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하나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 시민의 양심 아니면 시민의 무슨 의식 이런 거에만 맡기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좀 참여를 쉽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어요. 우리가 시민 참여 얘기해서 했을 때 임파워먼트라는 영어를 많이 쓰는데 사실은 이거는 두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권한의 이양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영어 서전을 찾아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역량의 강화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파워를 주는 거죠, 시민들에게. 그럼 파워를 주는 건 한쪽으로는 정부나 행정부에서 갖고 결정을 내리던 일부를 덜어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부분이 하나 있을 테고, 또 하나는 돌려줬는데 이걸 운용을 못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운용할 수 있는 자료나 정보나 기법을 제공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말은 알지만 그 강론에서 약해서 디테일에 약해서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한번 고민해 보면 조금 더 잘 작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 발제 내용을 자료로 미리 좀 읽었었는데요. 자료 글로 보는 것보다 이렇게, 참고 영상과 함께 말씀으로 조곤조곤 풀어주시니까 훨씬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 참여하신 우리 토론자분들도 나중에 좀 더 내용을 두고 토론을 하겠지만 간단하게 어떤 부분들 특별히 기억에 이렇게 남고 와닿으셨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말씀하셨던 중에 공무원 일을 시민이 대신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좀 경험에 비추어서 와닿았었고, 흔히 캠페인이라든지 이렇게 근사한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시민이 동원되는 경우에 늘 이런 유형이 발생하더라라는 경험들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좀 와닿으셨나요? 기억에 나세요? 제가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저는 보았을 때 항상 제가 고민하고 있던 지점이기 때문에 더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아까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그 위치와 또는 깊이에 따라서 아까 다르게 나누어졌던 게 있잖아요. 굉장히 거기서 제가 그래, 내가 선택하고 하고 싶은 만큼만 하면 즐겁게 일할 수 있을 텐데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을 텐데 거기서 굉장히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예. 또 다른 분, 네, 신은경 선생님.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다양성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감동받았는데요. 일반 시민들부터 그렇게 장애인 분들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만큼 더 주최자들이나 아니면 시에서 더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 같아서 감명 깊었습니다. 한 분 더 들어볼까요? 우리 신은정 선생님. 네. 저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요. 이게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사실 시민 참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와닿았고요. 마지막에 어떤 시민 참여에 대한 연구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 이게 참 많이 우리가 부족하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많이 감명 깊었습니다. 네. 발제하신 내용들 나중에 좀 더 토론 시간에 상세하게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토론자로서 각자 그간 문화도시 안에서 참여의 경험들을 가지고 어떤 참여, 어떻게 해오셨는지 그 안에서 느끼신 점들을 자유롭게 발제 토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상하 선생님부터 시작할까요? 네. 저는 진영한림 책임연구원으로 있었는데요. 저희들은 시민연구원들이 다 자발적인 참여였어요. 자발적인 참여에서, 좋았던 게 이분들이 열의가 대단하신 분들이었어요. 열의가 대단하시고, 그리고 처음부터 저희들은 라운드 테이블 식으로 모든, 어제나, 생각이나 의견들을 도출해내는 게 다 라운드 테이블을 했거든요. 이분들이 처음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이게 자기만의 하고 싶은 일과 공동을 하고 싶은 일이 한계가 있었어요. 예, 거기에서 약간의, 죄송합니다. 예, 거기에 있어서 약간의 이제 자기 의견의 대립도 있었고, 그 사이에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생각을 나누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그러면서 공동 의제를 찾았는데, 그 공통 의제가 자기의 관심사로 인해서 뭔가가 된다는 게 참여를 이끌게 되더라고요. 자기가 우리 고장을 위해서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고장을 위해서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생각을 조금씩 더 나누다 보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의 열의가 진짜 대단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마을 이야기로 시작한 공통 의제가 마을 이야기였는데, 진영한림 마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을에 대한 애착심? 그리고 자기들이 몰랐던 부분에 대한 새로운 것? 그러면서 더 좋은 환경이 있구나. 진영한림 정말 좋은 곳이구나라는 그런
대답을 거진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제일 좋은 게 서로의 합의와 자발적인 참여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결정하는 과정에 기여했던 경험들이 오히려 자발적인 참여의 의욕을 더 많이 불러일으켰다. 그렇죠. 충분히 얘기를 받아주고 충분히 얘기를 나눌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게 왜 필요한지를 서로가 서로 얘기를 들으면서 같이 합의를 이끌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우리 문경미 선생님은 아마 장류에서 책임연구원 활동을 하셨죠? 네, 네. 네. 어떤 참여의 경험들을 하셨나요? 저희 장류는 정말 인재가 많다 할 정도로 그렇게 연구원을 모집해서 이 사업을 하기 전부터 각자 개개인이 활동하시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 활동을 할 겁니다. 이 사업을 할 건데 모여보세요 했더니 이미 개개의 각자 분야에서의 역량들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갖고 계신 역량들을 장점으로 치면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잘 협업하고 새로운 걸 창출해낼 수 있는데 이걸 만약에 단점으로 가져간다면 그 자기 것만 고집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그 안에서 저희는 그 앞에 수기를 많이 해보려고 사실 노력을 했었어요. 어떤 시기에 노력을 했냐면 토의를 해보고 토론을 해보고 관심이 있는 분야를 좀 나누어 보고 나누어서 다시 또 토론을 해보고 또 나누어진 토론을 이제 나왔던 어떤 의제별로 다시 또 모아보고 이런 작업들을 여러 번 제가 거쳤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더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과정을 거쳤음에도 우리가 협업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진짜 협업을 한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험해 보아야 되는데 그런 경험의 부족이 조금 보이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은 어떻게든 해내는 역량들이 있었기에 네, 사업은 성공적으로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협업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개인 역량으로 플레이를 잘 하셨다. 그렇죠.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예.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신은경 선생님은 내외동 중심으로 활동하셨죠? 저는 원도심 원도심. 중심인데요. 네네. 네, 각자의 활동을 하시고 계시던 분들이 저희도 참여는 하셨어요. 네. 근데 각자 이렇게 활동 영역이 다 다양해서 관심도 다 다르고 그리고 표출해내는 방법도 다양했지만 그래도 뭐랄까 서로 이렇게 협업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좀 조화롭게 잘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통도 잘 되고 그리고 각자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응원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의 이렇게 관계들이 좀 더 돈독해졌고 그리고 이분들이 앞으로 더 많은 사업들에 참여하시고자 하는 그런 애정들도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이러한 기회들이 없었다면 이분들의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표현해낼 수 있는 공간이나 시간들이 많이 부족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관계 개선의 효과들이 있었다. 네, 더 많이 참여하면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경남 선생님은 대동에서 활동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대동 이야기도 좀 들려주십시오. 대동이 이제 유일하게 여기 다른 권역과 달리 유일하게 농촌 지역입니다. 그래서 초고령화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특수성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 적다 보니까 시민연구원도 수가 조금 적었고 그리고 책임연구원들도 다른 권역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서 일단은 인적인 부분에서 다들 일당백을 해야 되는 그런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인원이 이제 적다 보니까 이제 크게 대동권역하고 상관이 없는 분들이 조금 들어오셨어요. 연구지가 아닌데 들어오셨을 경우에 지역에 대한 자원을 이해하는 부분도 조금 어려워졌고, 그리고 지역적인 정서가 있는데 그 정서를 이제 같이 공감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분들이 이제 차츰차츰 이제 한 발씩 뒤로 이제 물러나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고, 나중에 이제 시민연구원 한 분과 시민연구원들이 다니면서 시민들을 설득하면서 시민연구원 대 시민의 조합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가는데 저희들이 이제 느끼는 거는, 우리는 이제 기간에 안에서 그 조급하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런데 오히려 농촌 마을에는 이런 기회나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뭔지를 모르시고 안 해봤기 때문에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남이 하는 걸 보고 조금 내가 안전하다, 내가 저기 참여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야지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보다 설득을 하고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부분에 있어서 시간도 많이 걸렸고 공도 많이 들었는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어릴 때 관광버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관광버스에서, 요즘은 관광버스에서 춤을 못 추죠.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실컷 놀아라고 할 때는 못 놉니다. 눈치 보느라고. 근데 집에 올 때쯤 되면 그때부터 발동 걸려가지고 안 내리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는 그런 이제 그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좋을 텐데, 이제 다 끝나가는데 한 번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제 이까지 왔는데 나 한 번만 더 하고 싶어. 여기서 조금 더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지금 시민연구원 분들이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한 번만 더 새로 찍자고, 나 그거 잘못해서 실수한 것 같다고 지금 그렇게 하셔서 뒤늦게 이제 발동이 조금 걸리는 부분인데,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그까지 이제 한 번 더 해보고 싶고 내가 조금 더 나은 결과물을 얻고 싶고 그런 욕심조차도 굉장히 저는 좋은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우리는 여기 이제 문화도시센터나 이런 데서는 지금 간에서 봤을 때는 이게 사업인데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생활인 거예요. 생활에서는 내가 오늘 못 놀면 내일 놀면 되는데 여기서는 오늘까지만 놀래요. 예, 그래서 이제 서로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겠구나. 그래서 지속 가능하려고 하면 우리가 사업적으로 딱 끊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놀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고 기회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사업 아니고 생활이라고 표현하신 게 딱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삼방동으로 제가 가서 거의 진짜 아는 게 없는 동네에 가서 제가 어떤 시민 활동, 시민 참여를 하는 어떤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부분도 있지만, 많이 느낀 부분이 뭐냐면은, 어려우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쉬워야 되면서도 내 지역에서 해야 이게 훨씬 날개를 달고 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좀 절실히 느꼈어요. 무슨 일이 있을 때 바로 그냥 가서 할 수 있는 거리가 돼야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것도 많이 느꼈고요. 네, 사실 고민된 어떤 시민활동을 저 한 10년 넘게 했는데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보자면은 네, 많은 걸 다시 이런 부분도 있구나 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책임연구원으로서 거주 지역과 활동 지역이 다르면서 활동에 상당히 어려움이 어려운 점이 있었던 좀 상황들 있다.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우리 책임연구원으로 활동하신 토론자 5분의 각자의 상황들, 그 지역의 이야기들 들어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에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토론했으면 하는 내용은 참여자의 수, 참여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내용에서 보면 참여의 수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참여자의 다양성, 그리고 참여자의 절대적인 숫자,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다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먼저 우리 발제하신 연구원님께 좀 질문 드리면서 토론을 시작하고 싶은 게, 그 토론문에 보면 이해관계자 카르텔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점이고, 또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거에 동의하는 측면이 있는데, 참여자의 수와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좀 유효하게 필요할까라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 또 참여의 수준과 관련해서 아까 이제 참여의 수준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라는 예시를 보여주셨는데, 그게 사업마다 참여의 수준이 그냥 다른 것으로는 보였거든요. 근데 한 사업 안에서도 참여의 수준을 다양하게 하는 방법들이 혹시 있을지, 그런 방법을 먼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뭐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그 답을 제가 다 알고 있으면은 사실은 저는 사업의 왕이 되겠죠. 근데 저도 잘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개선해 볼까 하는 노력에서 나온 거지, 이걸 다 극복하거나 이렇진 않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참여자의 수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뭐 인력으로 할 수 있는 홍보 수단도 뻔하고, 그다음에 뭐 기업처럼 돈을 많이 들여서 할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뭐 홍보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제가 하는 사업이나 아니면 뭐 희망제작소였던 프로젝트에도 참여자가 많지 않은 경우도 꽤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아까 참여자의 수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거를 때우려고 많이 동원하면은 그게 일단은 단번에 사업은 좋은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좀 힘이 들어간다. 근데 이게 이제 행정의 돈을 받아서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뭐 좀 열거하자면 뭐 정량적 지표가 있었고 몇 명이 참여했고 이런 게 있잖아요. 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환장을 하는 거죠. 이거를 맞춰주자니 아는 사람한테 연락 안 할 수도 없고, 안 하자니 또 좀 그렇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다양성하고 연결돼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인구 대비로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장애인 인구 숫자가 굉장히 적어요. 예를 들어 5명의 위원회를 만든다고 할 때 여기 이 동에는 누가 몇 명 있으니까라는 내용보다는 어떤 사람이 와야, 그러니까 어차피 위원회나 협의체를 만들게 되면 그쪽에서 비례적 다양성을 누리기는 어렵고 분명히 적극적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5명에서 7명이 팀이 될 때 어떻게 가장 위력을 많이 발휘하느냐라고 한다면 뭐 성격 다른 사람, 백그라운드가 다른 사람. 우리나라는 다 인종적으로 하나지만 뭐 흑인, 브라질인, 뭐 앵글로색슨 이런 사람들이 다 있는 게 사실은 좀 다양하다. 그러니까 일부러 구색을 다 맞출 필요는 없겠지만 비례적 그 대표성보다는 적은 협의체일수록 다양한 의견이 모아지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게 하나가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참여자의 수는 실질적으로는 절대적 참여자의 수를 늘리지 못할 때는 오픈이 돼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협의체를 만들었을 때 물론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끌고 나가는 여기처럼 책임 연구원 분들이 분명히 계셔야 되고 누군가 중심을 해서 이 이야기를 다음에 전달해 줄 사람도 필요한데 어떤 사람은 2번 듣고 안 들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번 듣고 안 들을 수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이 얘기가 재밌거나 참여하기 쉽게 만들어서 한 번이라도 얘기 듣고 간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면 그 씨앗이 다음번에는 조금 더 불어서 돌아오지 않을까. 이제 원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일단 이번 기회에 양을 많이 불려야겠다라는 것보다는 향후 양이 바람직하게 불어나려고 한다면 어떤 정지 작업이 돼야 되느냐를 얘기를 하고 아마 이거는 여기 있는 연구원분들이나 아니면 활동가분들보다는 행정에서 들어야 될 얘기겠죠. 즉각적으로 정량적 지표가 얼마 나왔느냐라는 것보다는 활동가들이나 사람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입출입할 수 있느냐에 대한 좀 여유를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하나가 더 있었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다양성. 참여자의 수준 이야기도 있었고요. 한 사업 안에서의 아, 다양성. 네네. 네. 그 한 사업 안에서는 다른 사업에 대해서 그럴 수 있지만 아까 말씀을 드리면 호주에 지금은 없어졌어요. 근데 마이보트라는 사이트가 있었어요. 그 마이보트가 뭐냐면 지금 광화문일본과 좀 비슷하게 하는데 시민 그룹이 만들어갖고 의제를 설정해서 압력 집단을 형성해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수가 불어나면 이게 이제 의회로 전달이 됩니다. 우리는 집단 행동을 할 터이니까 내 얘기를 귀 기울여 들여라. 근데 이거를 맨날 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휴대폰 앱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설정된 의제에 대해서 찬반만 누르는 사람도 있을 테고 아니면 뭐 그런 게 있죠. 진짜 참여해서 뭐 나는 이게 다 이루어지면 뭐 보낼 때 다른 그러니까 시간으로 투자하는 거 내가 막 머리를 써서 깊게는 못하지만 이런 일은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한 사업 내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참여 구성원을 모을 수 있다. 이거 그냥 딱 생각하면 축제 생각하셔도 되지 않나요? 축제가 지역 축제 많이 할 때 어떤 사람은 축제 기획자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냥 어떤 사람 뭐 사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그 스탠드를 지키고 있는 뭐 카트를 지키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해서 사실은 참여할 수 있는 그 영역들을 많이 개발하는 거는 사실 활동가나 이걸 기획하는 사람들의 목 같아요. 그러니까 참여를 쉽게 만들려고 만들수록 기획은 정교해지거나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참여하세요 이러면은 기획하는 사람은 편한데 참여하는 사람한테는 어렵죠. 네. 네. 참여 수준의 다양성은 결국 참여자의 다양성과 같이 맥락을 같이 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지금 문화도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문화적인 영역에서의 다양성 하면 물론 기존의 뭐 성별 다양성이든 지역별 다양성이든 또는 장애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성도 있겠지만 역할적인 다양성, 이를테면 기획자라든지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컨텐츠 제공자 또는 소비자 이런 차원의 다양성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책임연구원으로 이렇게 토론자로 앉아 계신 분들도 기존에는 물론 이 안에도 이제 컨텐츠 제공자도 있고 소비자 측면도 계신데 지금은 사실 거의 다 기획자 차원으로 접근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다양한 참여자가 들어와서 하는 일이 획일화되는 과정이 있지 않는가라고 보는데 이 참여의 다양성과 관련해서 각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진영 한림에는 이제 얼마 전에 사업이 끝난 시화전을 예를 들어 드릴게요. 시화전을 그 기획하신 분이 작가이시기도 해요. 이게
뭔가 문화적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진영 한림 쪽에는 그 시화전이든 뭐 공연이든 크게 하는 게 없었어요. 그냥 자기가 뭔가가 하고 싶다라는 지지하에서 들어오셨는데 이분이 처음 기획하고 공모하고 할 때는 그 위원회? 자기가 만든 시민들을 끌어서 만든 위원회는 6분이었어요. 처음에는 6분은 이분한테 부탁하고 같이 해요라고 모으신 분이 6분 정도였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점점 사람이 불어나는 거예요. 다양한 방면에. 학교 선생님들도 연관이 돼서 들어오시고 어떤 뭐 센터요? 문화 다양성의 센터 있는 계시는 분도 들어오시고 그냥 일반 주부가 들어오시고 다 관심이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지금은 13분 정도가 계세요. 그 방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에서 형성이 된 거예요. 이분들은. 그리고 다음 걸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음에는 지금은 처음이니까 미흡한 게 너무 많다. 다음에는 이게 더 추가되면 좋겠다. 자기네들끼리 그 회의? 그런 공유가 너무 잘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화전뿐만 아니라 뭐 말잔치든 뭐 문패든 각각의 사업에 계시는 분들이 다 참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서로 피드백을 주고 충고를 주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아이디어를 보태주고 그런 면을 보면은 한 사업이지만 다양성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잘 되지 않았나. 그 진영의 한림에 계신 분들이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사비를 털어서 조그마한 시집을 만드셨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날 오신 분들이.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은 다양성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 13분이 다 시를 쓰신 분이 아니라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참가하시는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오셨다. 처음에는 그 기획하신 분이 모든 걸 다 해야 되는지 아셨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든 피드백을 해주는 입장에서는 이제 책임 연구들이 매번 회의를 가서 회의를 하고 할 때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씩 나눠서 각자의 책임이 있으면 그만큼 참여하는 사람들이 더 늘고 관심이 더 깊어지고 그럴 거다라는 게 계속 그러니까 피드백 아닌 피드백을 계속 하게 됐는데 그걸 계속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 이렇게 심사위원, 이분은 뭐 접수한 걸 구분하는 분, 이분은 뭐 그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어떻게 할 거라는 분, 이게 다 구분이 되셨어요. 그리고 전시하는 날도 이렇게 와서 현장에서 뛰시는 분, 손님 접대하시는 분, 공원이었지만 그런 게 너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 8시에 갔는데 그때 이미 다 나와 계셨어요. 그분들이. 14분이 하는 분들이 이미 나와서 같이 활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만큼 애착이 있고 그만큼 자기가 뭔가 책임감 있는 뭔가를 가지고 있다라는 기대치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되게 적극적이셨거든요. 그리고 진짜 이해는 어떻게 할 거다. 이해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순간. 다른 분들은 어떠셨나요? 참여자의 다양성 측면에서. 대동권역에는 지금 4가지가 되고 있는데 서로 조금 다양합니다. 공동육아 한 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래놀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릴 때 놀았던 것들을 아이들한테 이제 요즘 다문화라고 얘기하는 저희들은 그런 이름들도 안 붙였습니다. 이름 붙이지 않고 그냥 다양한 가족들이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다양한 집의 어린이들이 이제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배워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르쳐준 전통적인 방식으로 같이 놀아보는 거. 그래서 이제 세대별 문화 전수라는 부분을 했었고요. 그리고 대동에 이제 우리가 농산물 중에 하나인 대동 정구지에 대해서 아카이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이제 마을 영화를 찍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시네마. 그렇게 해서 지금 다양하게 하는데, 지금 이제 공동육아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어떡하지? 그냥 가서 놀아볼까? 운동회를 할까? 이랬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좀 어머니들이 가서 청소도 해야 되고요. 우리 애들 화장실 청소해야 되니까. 그리고 놀이를 만드는데 화관을 만들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같이 쇼핑도 하러 가고요. 이제 그러면서 점점 밥도 먹으면서 아이디어를 구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한테 뭐라면 하루에 10번도 넘게 이제 시민연구원이 전화를 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근데 어느 날 전화가 뚝 끊기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는 제발 중간 과정을 공유해달라고 제가 사정할 정도로 이분들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막일만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냥 운동회를 하면서 너무 재밌게 놀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아이들, 아빠, 엄마였는데요. 행사하기 전까지는 엄마들이 주축이 됐었어요. 그런데 행사하면서 아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어릴 때 생각이 났던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엄마들은 뒤로 빠져 있고요. 아빠들이 나서서 아빠 어디가를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제 일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지금 주축이 아빠가 되니까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통놀이 지금 개성하는 부분도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애들이 하니까 엄마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을 전체가 지금 모여서 이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년에는 정말 제대로 할 거니까 꼭 와서 도와달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전구지 아카이빙도 저희들 하다 보니까 1세대, 2세대, 3세대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세대별로 지금 찾아다니면서 80대 할아버지 찾아다니고요. 농사 지으실 때 어떠셨어요? 그리고 이제 70대 중반에 하다가 중간에 이제 망했던 분들 찾아다니면서 그때는 왜 망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하시고 있는 분들한테 가서 어떤 게 좋아요 하고 묻다 보니까 이분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저한테 우리 이러지 말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번 하자. 대동정구지가 얼마나 좋은지를 니네들이 이렇게만 하지 말고 나가서 3개를 사와라. 그럼 우리가 테스트를 해주겠다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모습들은 우리가 처음에는 어떤 기획들을 해가지고 이대로 가겠습니다 했지만 살아 숨쉬잖아요.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활성화되면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점점 모양은 처음에 우리 세모를 만들고 싶었는데 지금 별 모양이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어쨌든 별 모양까지 갈 때는 옆에 나왔던 부분들이 계속 더해지고 있어서 저희들 아직 네버 엔딩이거든요. 그래서 시민 참여라는 부분은 조금만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공을 들인다면 그들 나름대로의 수준에 맞춰서 내가 할 수 있는 조건 하에서 시민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가 이 참여자의 다양성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화두를 꺼낸 이유가 특정 이해관계자에 의한 카르텔 형성이 되면 곤란하다. 그러니까 그쪽의 이해관계만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면 곤란하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면 각자의 그 맡으셨던 또는 참여하셨던 또는 옆에서 지켜봤던 사업들 중에 이쪽의 이해관계자가 많이 부족한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어떤 부분이 좀 빠져 있다? 장유 지역이 제가 책임연구원인데요. 장유의 지금 앞에 얘기를 그 지역의 특성을 살짝 이야기를 해야 사업에 대해서도 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장유 지역은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았고요. 대다수가 아파트의 주민이고요. 젊은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이 또 뭐냐면 장유에서 그냥 나고 자란 사람이 아니라 유입된 인구가 굉장히 많다는 거. 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장유에 대한 애정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의문점을 가졌는데 의외로 굉장한 애정과 사랑을 한다, 지역에 대한 사랑을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개발됐으면 좋겠다. 또는 이거는 좀 너무 심했다. 이렇게 개발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뚜렷이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사업에 보면, 한 3개 정도가 난개발을 하면 안 된다에 하나, 또 하나는, 좋은 산책길을 조성하고 싶다는 것도 하나, 또 하나는 유적지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개발되고 있고 지금 그걸 발굴하고 있는 이거를 좀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전부 지역 사랑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장유 지역 이 사업의 특징이었다면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좀 한 가지 아까 다양성에서 아쉬운 점은 젊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연령대가 다양하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사업 내용에 있어서 다양한 연령층을 우리가 다양하게 참여시킬 수 있는 폭이 넓은, 네, 그런 대상이 되지 못했다는 거.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좀 뭐라고 말하면 되냐면 전문가적인, 네, 그런 전문적인 영역에서 좀 사업을 진행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대중화보다는. 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세대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프로그램일 수도 있겠고, 또는 이제 젊은 층을 위한 프로그램 따로, 노년층을 위한 프로그램 따로,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 따로의 방법도 있을 텐데 좀 많이 집중이 젊은 층에 되었다. 그렇죠. 네. 예, 저는 좀 폭넓게 노년도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또는 청소년이나 더 어린 연령층도 참여 가능한. 근데 이제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며칠 전에 끝났던 그 할로윈 파티에 대한 거는 좀 다 같이 참여를 할 수 있겠으나 제가 봤을 때 참여한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게 노년이 그 파티에는 많이 참여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그 원도심에 제가 좀 이야기도 궁금한데요.
원도심은 또 연령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이제 기획자 중심의 어떤 측면이 있지 않았는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떠셨는지. 네, 맞습니다. 저희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역사적 유물이나 장소들이 많기 때문에 역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참여하셨어요. 그래서 컨텐츠 면에 있어서 역사에 너무 집중되어 있어서 조금 다양한 그러한 시민들이 누릴 만한 그런 문화 프로그램이 좀 부족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거 시민연구원이나 시민들이 참여할 때 이렇게 참여자의 다양성에 대해서 물론 생각하고 미리 준비는 하고 있지만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본 경험은 없던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많이 올까? 다 채워질까? 이제 인원수에 이렇게 충족되는 그런 거에만 좀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더 노력하고 공부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책임연구원과 시민연구원을 두고 있다 보니까 이제 저는 책임연구원이 아닌 입장에서 이 참여자를 확보하는 전략을 문화재단에서 책임연구원을 둬서 보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보장했다라는 측면도 하나가 있고, 조금 이제 아주 삐딱하게 보는 측면으로 보면 참여에 대해서 책임연구원의 책임으로 돌렸다라는 측면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 같은 거 혹시 많이 있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부담은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굉장한 부담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얘기를 드릴게요. 이거는 우리가 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여기 다 계시지만 좋은 점도 얘기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 비판적인 지점들도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얘기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동반자적 입장에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같이 하는 일에 있어서 사실 그렇거든요. 협업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할 일이 없을 때 난 빠져 있다가 내 필요할 때 얘기해? 난 그거 협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빠져 있는데 필요하면 얘기해라. 근데 필요하면 얘기하라고 그랬잖아. 이건 협업이 아니고 그냥 이거 뭐라죠?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 이 협업은 늘 같이 서 있어 주는 게 협업인 것 같거든요.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보고 있어야 되고, 힘든 것도 보고 있다가 말 안 해도 도와줄 수 있어야 되고, 기쁜 일이 있을 때 같이 진짜 행복하지 손뼉치는 거, 그게 협업 같거든요. 근데 협업에 있어서 제가 목마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왜 외롭지? 제가 책임연구원이지만 재단은 항상 저한테 힘들면 이야기하세요. 필요하면 이야기하세요. 아닌데 이거는 제가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동의하신다는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목마름 때문에 좀 외롭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물론 필요하면 다 대답해 주셨고 필요에 맞춰서 일해 주셨어요. 그렇지 않은 건 아닌데 우리의 동반자의 입장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보통은 옆에 서 있어달라, 필요함 늘 옆에 참여해달라, 이거 이제 보통은 기관에서 시민들에게 요구하는 바인데 조금 거꾸로 돼 있다 싶은 느낌이 있는데요. 혹시 다른 분들 이야기도 궁금하네요.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더라고요. 막 이렇게 관심도 가고 애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막 열심히 달려요. 열심히 달리다 보면 내가 직원도 아닌데, 문화재단 직원도 아닌데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또 이제 또 좀 바빠서 이렇게 놓게 되면은 그래도 나는 책임연구원인데 내가 이렇게 하면 될까? 하고 반성도 되고, 그래서 그 지점이 어딘지 저희도 늘 항상 헷갈려요, 사실. 그리고 아마 재단에서도 되게 조심스러우실 거예요. 이렇게 책임연구원께 맡겨드렸는데 옆에서 너무 간섭하는 건 아닌가? 라는 그런 걱정도 있으실 것 같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굴 보고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져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바쁜 시간을 쪼개서 만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어제도 저희 선생님들이랑 재단 선생님들이랑 같이 소통하면서 너무 즐겁고 뭐랄까 서로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의를 위한 회의 말고 만나서 소통하는 편안한 시간들이 좀 회의도 필요하다. 했는데요. 회의도 하면서 즐겁게도 할 수 있더라고요. 예, 그 방법을 자꾸 강구하니까 딱딱한 회의로만 자 회의 시작 땡 이게 아니라 회의하면서 이런 점에 너는 어땠어? 자기 감정도 풀어낼 수 있고요. 충분히 우리가 그거를 잘만 할 수 있으면 서로 잘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 주로 그런 생각도 어제 했었습니다. 같이 일을 하면서. 네. 예, 저는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주마가편이거든요. 달리는 말한테 채찍질을 왜 합니까? 저는 정말 너무 힘들었던 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은 대동권역에는 원래 이제 담당 직원이 있었는데 직원이 그만두고 이제 우리 PM님이 이제 같이 맡아서 하세요. 그리고 권역에 이제 책임 연구원도 수가 적고요. 제가 거점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모든 일이 저한테 이제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대부분의 시민연구원님들이 이런 활동들을 거의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게 이제 하루에 한 10통씩 전화가 오고 어떨 때는 3-4시간 저희 사무실에 앉아서 제 얼굴만 쳐다보고 이제 하루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하고 보내면 그 다음날 와서 울어요. 또 제가 그럼 이렇게 갑시다 하고 나면 또 그 다음날 와서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한 달 동안은 이게 뭔지를 설명하고 이렇게 가보세요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나중에는 너무 힘들어서 이제 어느 시간 되니까 좀 알아서 하세요. 마음속으로 좀 알아서 하지. 그런 마음 하나 하고. 그리고 이제, 유급 직원이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담당자가 이제 PM님이다 보니까 저분이 너무 바쁜 게 눈에 보이잖아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말을 하려고 그러면 저분이 오늘 어디 가셨다고 하던데 권역이 분명히 계셨는데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장유 가신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안쪽으로 이제 일이 막 쏠려가지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주민들 설득하러 다닐 때 저 손잡고 좀 무섭다고 같이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모든 시민연구원들 따라다니면서 사실은 너무 힘들어서 책임연구원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의문을 가진 나날을 들이었습니다. 아까 이제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지만 공무원의 일을 시민이 대신하는 경우, 지금은 이제 재단의 일을 책임연구원이 대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내가 희망했던 또는 내가 예상했던 참여의 수준과 요청받고 있는 참여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이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실 때 이 정도의 일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하셨는지, 또는 지금 그것이 나 더 하고 싶어 또 계실 거고, 나 좀 너무 과하게 책임이 오는 것 같아의 입장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또한 시민연구원도 같은 맥락에서 자기들이 하고 계시는 일들이 어느 정도의 책임 또는 참여를 요구받고 있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었는지, 이 수준의 차이가 아닌가 싶은데, 혹시 조금 더 우리가 새롭게 조율을 한다면 어느 정도로 조율되면 좋겠다. 예를 들면 이런 일들은 재단이 조금 더 맡아주시고 책임연구원에게 이런 일들이 좀 더 있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도 한번 거들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자유롭게 한번, 예. 이건 되게 어려운 주제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이제 학술적인 연구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연구나 이론을 만드는 건 다 사후적인 거잖아요. 이 벌어진 일을 갖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지, 이론에 맞춰갖고 현실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여를 어디까지 해야 되고, 이거는 어느 부분이 권한 이양이고 어디 부분이 책임 전가인지는 이런 현실을 본 사람 보고서 나중에 이거는 뭐였다라고 해석을 할 뿐이지 현장에서는 느끼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그냥 멀리 아니고 희망 제작소 내에서 얘기해 볼까요? 누구 결제도 받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코로나가 빵 터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대면으로 해야 되냐, 비대면으로 해야 되냐 할 때 이제
그 결정하는 사람들이 조용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그러면 이제 이거 하다가 내가 온팡 쓰는 거 아니야 이럴 때도 있고 또 이제 어떨 때는 내가 주도적으로 해보고 싶은 일인데 누가 이제 제동을 걸 때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천편일률적으로 딱 맞출 수는 없지만 그게 사실은 이제 소통의 비용과 효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문화재단이나 이런 큰 쪽에 있을 때는 뭐 이게 이렇게 좀 저렴한 표현은 뭐하지만 좀 물주 돈 주는데 그 행정 여기에 말 안 들을 수도 없고 또 반대로 여기에 얼마나 뭘 해줘야면 이제 보통 과업 지시가 내려오게 되면 이제 너무 빼곡하게 그냥 항목 내려오는 수도 있는데 어떤 거는 조금 더 좀 지침을 줬으면 좋겠는데 또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이제 아까 공동의 경험이 좀 많아지면 아마 알겠죠. 근데 저 사람이 알리라고 하는 거 말고 실제로 했을 때 이런 일이 있으니까 같이도 일을 해보고 그러니까 이게 결정하는 사람하고 집행하는 사람하고 너무 멀어지면 이건 회의로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현장을 나가봐라라고 하는 이유는 왜냐면 한두 건이라도 같이 해보거나 그 하나의 역할이라도 저기 이렇게 뭐 나오는데 하루 종일 서 있어 보면은 아 이게 이래서 안 되는구나 라는 걸 할 수도 있고 또 시민분들이나 또 연구자분들도 행정 집행할 때 한번 이제 그런 그 책정을 하거나 결정하는 회의에 한번 참관을 하는 것도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래서 결국은 저는 좀 소통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소통 문제라고 말씀하신 게 굉장히 동의가 되는 게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권한의 이양 위임이냐 책임 전가냐는 어느 정도가 되면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동의하고 받아들였느냐 아니냐의 차원일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책임연구원, 또 시민연구원, 일반 참여시민, 또 재단 이런 구조 안에서 각 구조를 우리가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그 이해를 위한 소통의 과정들이 자주 있고 많이 있었는가, 충분했는가, 이것이 결국 이 참여의 다양성 관련해서 참여의 수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맥락이지 않은가 싶고요. 혹시 한 분만 재단에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맡아줬으면 좋겠어 라는 요청을 이번 이 자리를 통해서 한다면 짧게 한 분 어떤 제가 할게요, 제가. 네. 할 말이 많죠. 너무 답답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답답하다는 거는 포기하지 않고 예? 네, 포기하지 않고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애살. 제가 애살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제가 뭐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랬으면 이런 마음이 안 생겼을 텐데 저는 굉장한 제가 생각해 볼 때 미친 거 아니야. 이럴 정도의 적당히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이었다가 지금은 굉장히 재단에 참 이름도 잘 갖다 붙이셨지. 책임연구원 이렇게 이름을 갖다 붙이시니 정말 책임을 져야 되는데 들을 때마다 왜 책임감이 막 새록새록 생기는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사업을 할 때 예상 가능했던 모든 걸 한번 우리가 놓고 어떻게 대처할 건지 매뉴얼을 한번 짰으면 어땠을까? 그 작업이 꼭 필요했었거든요. 대략적으로 짜더라도 그런 작업이 한번 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면 되겠다는 각자의 생각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겪기로는 저만의 겪은 그 감정일 수도 있지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가 너무 많거든요. 이걸 재단에다 얘기해서 풀어야 될지 그냥 내 힘으로 해야 되는 건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시민이나 시민연구원한테 그냥 참으세요 해야 될 일인지 그게 도대체 감이 안 올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쉬운 게 그래도 예상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로 닥쳐보면 그 예상을 뛰어넘는 많은 일들이 발생하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우리의 작전들을 좀 더 촘촘하게 짰었으면 좋겠다. 근데 작전을 짜서 실행하기 전에 서로의 관계성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 그런 시간들을 좀 더 확보했으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재단의 입장이나 또 시민연구원, 책임연구원의 입장이나 서로에 대한 이해를 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굉장히 그게 이제 사업을 하는 거 이전에 그걸 했었었고 그게 되었었어야
어찌 보면 사업이 힘들지 않고 원활하게 잘 돌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치 올해가 저의 느낌은 디자인 싱킹에서 프로토타입을 돌리고 있는 느낌입니다. 네. 그러면 내년에는 오히려 이런 점들을 다 더 보완하면 잘 될 거야. 그런 제 희망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재단을 사랑하는 게 맞고, 김해를 사랑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네. 네. 이 포럼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되어 가기 위한 지점이니까요. 그런 이제 요청사항들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혀 계획된 내용이 아니지만, 반대로 이제 재단 입장에서 책임연구원 또는 시민연구원에게 이런 정도의 참여에 대한 요청들이 또 있을 것 같거든요. 시간이 많이 없어 짧게 한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신다면 혹시 정면 매니저님? 네, 전반적으로 그냥 책임연구원 또는 시민연구원에게 이런 참여 또는 이런 수준의 참여 수준에 대한 요청, 네, 뭐 서로 이렇게 네, 방어하고 뭐 이런 거 말고, 네, 네. 갑자기 소환돼서 나왔습니다. 네. 김? 이상하잖아요. 아니, 이건 뭐, 재단이나 우리 문화도시센터가 미리 정하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질문에, 제가 생각하는 그 연구원들의 그 소통의 방법들, 현재 상태로 너무 잘하시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하는 게 좀 어설프고 이상하더라도, 한 바퀴를 돌아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면 좋겠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 한 바퀴 가기 전에 안 좋은 점이 보이거나 좋은 점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너무 기뻐하거나 너무 슬퍼해서 두 번째 바퀴를 돌릴 에너지를 다 쓰지 마시고 마지막에 이 좋았던 점, 나빴던 점을 다 오늘 이야기하신 거 포함해서 다 공유하시고 어떤 방식의 소통이나 어떤 방식의 관리나 어떤 방식의 그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방법들이 좋았는지 나빴는지를 충분히 다 모아서 다음 바퀴를 어떻게 돌릴 것인지 고민하는데 에너지를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박수 한번 보내드리죠. 네. 전혀 사전에 협의가 없이 진행되는 멘트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네. 아주 원만하게. 연말에 이런 이제 1년 동안의 사업들을 같이 평가하면서 아주 심도 깊게 서로 주고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토론 주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참여의 과정이라고 저는 적었는데, 글쎄요, 효용적 가치와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발제하신 내용 중에 나오는 디자인 싱킹에 대한 개념이든지, 뭐, 흔히 참여라고 할 때 나오는 그, 아이콘처럼 등장하는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퍼실리테이션이나, 뭐, 매니지먼트 4.0, 에자일 등등의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기업에서 더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도입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효용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발제하신 내용처럼 효용적 가치가 발생하려면 도구와 교육이 제공돼야 되고, 또 충분한 수기의 시간과 생각의 재료가 제공되어야 되고, 또 두루뭉술한 주제가 아니라 명확한 거리, 사업으로 논의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는 잘 되고 있는지 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도구와 교육 어떤 것들을 제공받고 있었고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적절했는지 또는 부족한지 또는 너무 많은 교육과 너무 많은 도구를 요청받고 있지 않는지 이런 이야기 편하게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협의하는 과정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특히나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기하는 시간이 적절하게 보장되었는지 또는 아무것도 없이가 아니라 충분한 재료들이 주어져서 생각을 넓혀갈 수 있는 생각의 재료들이 보장되었는지, 두루뭉술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였는지, 아니면 너무 딱 짜여진 틀 안에 있어서 좀 더 두루뭉술하게 뭔가 좀 열려있는 상황이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입장이 있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삼방동 얘기를 네. 해볼까요? 사실 삼방동은 두리뭉실하지만 짜여져 있는 그런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답정너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답정너에 약간의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 요청받은 어떤 그 과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약간 경직되었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이런 것들을 시민연구원 분들한테 설명을 하는 과정도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이게 제가 굉장히 많이 얘기는 했었지만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희 문화도시를 풀어가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았고, 쉽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도 인지가 되지 않았는데 이걸 시민연구원분들한테 풀어내려 하니 이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지만 뭘 해야 돼요? 이렇게 되고, 근데 또 뭔가를 움직이려고 하면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꼼짝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불과 얼마 전인데 이제 예산은 지급이 됐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답이 안 나서요. 중간에 막혔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했는데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뭔가를 제안을 했을 때 저희도 책임연구원 입장에서는 그건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라고 한마디를 살짝 던졌을 때 시민연구원분들은 굉장히 위축되고 그럼 이거 안 되나 본데? 그럼 어떡하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걸 봤을 때 처음에 쉽게, 그리고 우리 그 재단이랑 저희랑 가장 큰 틀을 견고하게 명확하게 짜놓지 않았던 것, 그것이 굉장히 끝까지 지금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계속 머릿속에 맴 도는 것이 김경란 선생님께서 아까 세모하려고 그랬는데 별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자꾸 저는 거기에 정답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힘드셔서 그랬을 것 같긴 한데 세모하려고 그랬는데 하도 주변에서 뭐라고 하시니까는 그게 어쩌다가 별이 되셨는 건지 아니면은 별이 되도록 그냥 두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어떤 기준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시민이 참여하는 거에서 있었을 때는 우리는 세모를 추구하지만 조금 별이 되려고 해도 조금 우려는 되지만 우리 책임연구원이니까요. 책임을 지고 시민연구원 분들은 그냥 별이 돼도 오케이 해보세요.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기에 좀 저희가 답이 있지 않나. 그래서 좀 뭔가 추진력을 가지고 시민분들이 움직일 수 있게끔까지 저희가 하는 그거를 좀 더 잘 짜놓는다면 저희도 힘이 좀 덜 빠지고, 그죠? 시민분들의 참여도 좀 더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전 듭니다. 세모별 이야기를 하셔서 예, 세모별은 제가 꼭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세모별은 나쁜 뜻은 아니고요. 굉장히 좋아졌다는, 다양해졌다는 뜻인데, 만약에 저희들은 이제 얘기를 할 때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 이걸 판단해야 됐을 때 사업 목표에 집중을 했어요. 이걸 해서 우리가 하려고 했던 목표가 이거였는데, 이거에 맞는지, 이걸 해서 더 많이 행복해졌는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하면서 즐거웠는지, 그 세 가지 기준으로 딱 하니까, 그리고 돈이 너무 오버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네 가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세모면 어떻고, 네모면 어떻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거 형태 자체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그 결과물, 그 안에서 우리가 원했던 결과물이 나왔는가? 결과물이 괜찮대요. 그러면 해보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은 세모도 되고 별도 되고 나중에 보시면 동그라미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상한 선생님. 저희 진영한림? 이게 약간의 그 권역별의 시민연구원에 따라 다 다를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시민연구원 분들의 그 열정? 매번 물어보고 매번 전화오고 회의를 잡으면 안 빠지고 오세요. 굳이 오시는 분들이 10분 중에 한 4, 6분 정도가 참여하신 것 같은데 4분, 5분? 근데 이분들은 모르겠어요. 이게 각 권역별에 느꼈던 그런 걸 저희들은 솔직히 느끼지 못했어요. 너무 열심히 해주셨고, 그리고 뭘 해도 항상 뭔가를 물어보고 같이 언론해주고, 그러면 다른 팀에서 다른 사업인데도 같이 소통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진영한림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연장성이 있는 사업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이 공통의 주제 마을 이야기 찾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연관돼서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그 지역의 이장님, 회장님들 다 연결시켜가지고 만나고 같이 지금까지 연락을 하시고, 네, 그래서 저희는 솔직히 책임연구원과 시민연구원의 어떤 선을 걷는다는 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강경화 쌤이나 신영 선생님이나 어느 한순간 전화 오고 물어보면 항상 대답을 해줬어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뭐 고민하고 있으면 조금 더 보태주고 그 정도 했었지 저희도 정확하게 뭐 룰을 정해서 어떻게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분들의 열정이 하나가 아마 만들어진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지금 마지막에 만든 게 뭐냐 그러면 진영 한림의 문화방을 만들었어요. 대동 사람들처럼. 네, 허름한 빈집을 하나 월 10만 원 주고 그것도 천세냈고 이장님이 내가 도와줄게 해가지고 그걸 얻었어요. 전기도 솔직히 들어오지 않는 아주 그냥 조라한 옛날 집이지만 거기서 더 연장성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충분히 책임 연구원으로서 할 걸 했다라고 저는 솔직히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도와드렸고 그만큼 손을 뻗쳤을 때 잡아줬다는 거. 명확하게 책임 연구원 이만큼 해야 돼. 시민연구원 여기까지 가야 돼. 이 선을 걷는다는 거는 그분들의 사업을 더 막는 것 같아요. 창의성을 더 막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뭐 시민연구원에서 이만큼, 책임연구원에서 이만큼, 그리고 행정이니까 행정 너가 이만큼, 무조건 너가 다 해줘야 돼. 이거보다는 서로 얘기를 해가면서 조금씩 풀어가면 뭐 무슨 사업이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도구와 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아마 책임연구원을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아마 작년에 시행했던 퍼실리테이션 교육을 수료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기준 중에 하나였다고 알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책임연구원에게 반드시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해서 교육을 제공했다라는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공익활동가 이야기마당이라는 이제 사업을 여기도 진행하시는 분이 계신데 하니까 이야기 카드를 보내줘서 이 카드를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이런 이제 도구를 제공하는 케이스가 있었단 말이죠. 그게 굉장히 이야기 모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유용하게 쓰인다라고 봤는데요. 어떤 도구를 또 제공받으셨는지, 또는 제공이 되었어야 되겠다, 또는 어떤 교육, 뭐 퍼실리테이션 제가 예를 들었지만 그 외에도 어떤 교육을 또 제공받으셨는지, 또는 이런 교육이 더 필요해요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실까요? 저기 진영 한림에 계시는 분들이 사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이런 문화재단, 문화도시, 문화센터에 신청을 처음 하시는 분인데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솔직히. 문화 기획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뭘부터 시작해야 되고, 뭐 행정 어떻게 되고, 어디다 신청해야 되고, 이걸 모르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이번 사업에 어떻게 보면 그냥 공부해서 준 성과성이 그냥 대가로 간 건데, 그러지 말고 이분들한테도 문화기획자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교육은 조금 시켜주시면 이분들이 어떤 사업을 구상했을 때 덜 힘들어하지 않을까. 이게 사업성이 있다? 이게 뭐 이렇게 꺼릴 수도 있다?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걸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저희들도 솔직히 한계가 있잖아요. 물어보면 대답하는 한계. 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뭐 문화도시든 어쨌든 그 시민연구원들이 우리가 아마 코로나 때문에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 교육을 잡아놓고도 한계가 있었는데, 그래도 뭐 어찌됐든 이분들한테 그냥 기본 문화기획자 관심 어떻게 하는 기본적인 거는 좀 더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시민연구원들이 기획자로 참여하셨으니까 기획에 대한 교육이 필요했다. 네. 저는 제가 이걸 퍼실을 했지만 제가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제일 답답했던 게, 아까 그 연구 발제자님이 또 해주셨던 그 내용이 있었어요. 저도 적어놨는데, 시민 참여로 사업이 기획되고 진행됐는데 사용 내용 면에서 독특함이나 기발한 이 지역만의 어떤 특색, 그런 게 없고 그냥 그저 그런 사업이 된 것 같은, 저는 그런 아쉬움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럴까? 그걸 이제 한번 들여다 보면서 저의 그 능력 부족을 굉장히 많이 자괴감을 느꼈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좀 더 내가 잘 했었으면 더 잘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들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우리 다 같이 헤맨 거 아닌가? 그러면 어떤 역량적인 부분에서 궁금하고 이거 부족하니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 필요들을 좀 채워주는 게 나 스스로도 해야 되는 일이지만 재단도 좀 도와줘야 되는 일이 아닌가. 어떤 거 보면 그런 건 같아요. 회계적인, 예를 들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깊은 회계적인 그건 몰라요.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회계 항목을 정해 나가야 됩니다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 네, 그런 것도 한번 우리에게 공지하거나 알려줄 필요가 있겠고, 옆에 이상화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기획에 있어서도 기획 내용상 이런 점은 꼭 필요합니다.
뭐 아주 그 거창하고 좋은 기획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한번 해주는 것도 필요하겠고, 그리고 우리가 또 소통할 때에 어떤 인간관계나 뭐 소통에 있어서 요런 점을 좀 잘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하는 거를 좀 더 우리가 알고 이 사업을 진행했었으면 더 나은 결과와 좀 더 나은 그 우리의 마음들과 그런 관계들이 생기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어떤 교육이 더 필요해요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나에게 뭐가 부족한지 내가 안다는 거는 네,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심지어는 예를 들어 저는 디자인 싱킹이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하려면 내가 디자인 싱킹이 뭔지 이미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이야기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다 싶은데요. 문제는 그러면 그걸 누가 이야기해 줄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발제 내용에서도 이제 참여의 정도에 대한 다양성 등등이 좋은 기획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 기획 누가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그 기획 재단이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기획을 책임연구원이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기획 과정 자체를 거버넌스 형태로 해야 되는 걸까요? 어떤 방식이 지금 김해에 필요할까? 일단은 제가 지금 김해에 대해서 많이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또 뭐 이게 그때그때 달라요 이거보다는 저는 일단 실용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자세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자세에 대한 부분을 먼저 얘기하면, 만약에 우리가 컨설팅 기업에 다녀서 삼성이나 현대에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게 해주는지를 컨설팅 해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면은 분명히 그 삼성에서 컨설팅을 부탁하는 이유는 자기는 다른 거 잘하지만 이 부분은 못하기 때문에 부탁을 할 거예요. 근데 컨설팅 해주면서 이 사업 안 돼요 이렇게는 안 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되는 방법을 찾으라고 돈을 준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퍼실리테이션에 관한 얘기인데 누군가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훈련 받은 사람이 했던 어떤 사람이 했던 이제 아마 문제 정의 단계에서 부딪힐 수도 있고, 기획을 했는데 정부 예산은 단년도 편성인데 4, 5년짜리 플랜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때 정부는 그런 거 안 되고요. 올해 거만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단 삐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화가 날 수도 있고 한데, 그거를 말씀해 줬을 때 그 아이디어는 좋은 아이디어지만 지금 현재 단년도 편성을 갖고 뚫고 가려면 단계적으로 합시다라든가, 이게 좀 저렴한 영어 뿅점, 그러니까 올해는 이게 포인트인데 여기를 건드리면 행정은 이렇게 움직여를 가르쳐 주든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답답한 부분을 해결해서 그거를 그냥 괜찮은 아이디어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 주는 게 좋지, 일단은 안 되는 점을 많이 찾아내는 것보다는 그 부분이 좋지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그 도구적인 부분에서 뭐 디자인 띵킹도 될 수 있고 뭐도 될 수 있고 한데, 그런 거를 바로 도와주는 게 사실은 재단이나 행정의 몫이 아닐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은 이제 아무리 많이 배우고 한 사람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자기 상상력이나 배운 데에서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필요한지를 스스로 깨닫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 아까도 소통이 중요했다는 게 뭘 다 들여다볼 필요는 없지만 안 되는 문제를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뭐 이렇게 그냥 저는 굉장히 간단한 것 같아요. 그 상근 직원이 돈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하라고 고민하라고 돈을 주는 거죠. 만약에 제가 희망제작소에서 연구원이고 이렇게 시민 참여를 도우려고 한다면 이걸 연구를 많이 해서 뭐 외국 사례도 보고 뭐 비슷한 지자체에 어떤 게 있나도 보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유사한 인구규모나 유사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곳에서 잘 된 사례, 안 된 사례를 누가 이제 더 이 전담을 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어떤 부서가 됐든 좀 연구를 해서 한번 시도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시도에 물꼬를 터주는 거는 필드에 있는 사람만 갖고는 좀 어렵다. 사실은 그건 누군가 먼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을 한 과정을 같이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디자이너가 필요한 곳에 가서 관찰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공동 디자인도 하지만, 일단은 기획자인 사람들이나 또는 그 필드에서 매일매일의 과업 때문에 지쳐서 못하는 생각의 일부는 대신을 해주거나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도 중간 지원 조직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지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중간 지원 조직은 더더욱이나 시민 참여형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일수록 그 기관의 담당자 또는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전부 다 퍼실리테이터여야만 하고 디자인 싱커여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저희 중간 지원 조직을 비롯해서 재단도 우리가 그런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그에 대한 전문성을 민간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 특히 이제 민간, 우리 시민들이라기보다는 민간 특정 기업 내지는 특정 기관, 민간 기관들이 많이 가지고 있겠죠. 이제 그럴 경우에 결국 거기에 대한 자문을 받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하게 진행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이제 저희가 지금 DSI, 그러니까 디지털 사회혁신을 서울도서관하고 연세대하고 희망제작서 컨소시엄을 해서 지금 정보화진흥원 사업을 진행을 해요. 근데 물론 이제 저희도 디자인 띵킹이나 이런 걸 많이 접하지만 전문가는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SAP라고 ERP를 개발하는 독일계 회사가 있는데 그 판교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진현 선생님이라고 핀란드에서 전공한 현업에서 뭐 삼성에서도 일한 최고의 디자이너가 일을 하고 있죠. 근데 그분이 자기 현업이 있는데 어떻게 와서 강의를 합니까? 못하죠. 근데 이게 그 코로나 사회라는 게 제한도 주지만 한계를 뛰어넘게도 해주죠. 그래서 근데 그걸 시민한테 직접 강의하면 또 어려워요. 왜냐면 기업 간부들한테나 현업자들한테 강의를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냥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저한테 해주세요. 그리고 자문료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자원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적은 금액은 아닌데 그냥 우리 여기서 초청해서 저 불러서 이렇게 뭐 발제하는 거 정도의 시간당 강의료와 뭐 이런 걸 하게 되면 기업에 있는 자원을 사용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의 지자체나 굴러가는 예산에 한해서도 충분히 운영 가능한 금액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하나 더는 그 국민디자인단이라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실은 운영이 잘 안 됐어요. 그거는. 그 이유가 교육 시간이 너무 짧아갖고 7시간 교육받고 어떻게 서비스 디자인을 합니까? 그래서 내가 사무관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교육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했더니 7시간에서 11시간 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통 서비스 디자인 전공한 사람들이 그 석사과정 정도에서 뭘 하려게 되면 미니멈 40시간 이상이에요. 그러면 그 40시간을 전공한 애들도 잘 안 되는데 주민들이 잘 되게 어렵죠. 근데 지금 완주군에서 혁신 사업 하는 쪽에서 그냥 계약직으로 서비스 디자이너를 좀 고용을 했어요. 저도 한 명을 추천을 해줬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상시적으로 있는 인력이 있으면 그런 정보를 좀 더 얻기도 좋은 면이 있고,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뛰어다니면서 해주지 않지만 여기 책임연구원들이 분이 있으면 이렇게 막 열정도 있고 지식 있는 분들이 있으면 이분들이 성장하거나 어떤 특정 부분에서 만약에 여기서 하다가 일이 잘 안 됐는데 줌으로 접속을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됐어요. 계속 넓은 거로만 가자 그래갖고 오므려지지 않아요. 그럼 이럴 때는 이런 거를 해주게 되면 잘 오므려줘요라는 조언을 그냥 줌 접속으로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꽤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 보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되게 웃기는 거는 정식 디자인 교육을 받지 않거나 우리가 퍼실리테이션이나 이런 정보의 기획자가 되지 않아도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기업 영역이나 이런 데 가서 훨씬 더 역량이 더 많죠. 근데 반대로 선진사회라고 하는 뭐 북유럽이나 일부 국가들이나 이런 데서는 오히려 이 영역에 있다가 정부에 들어가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비영리 재단이 영리 재단에 컨설팅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는 베지테리안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영리기업에서 말 안 들어. 근데 그거를 이렇게 뭐 비영리의 이름을 표딱지를 붙이고 이렇게 좀 공익적인 척하는 이런 거 말고 우리가 굳이 왜 여기 비육식 식당을 운영해야 됐더니 그거 요새 빅히트다. 그럼 이런 포인트로 운영하면 된다라고 해서 오히려 비영리에 있는 분들이나 시민참여자들이 기업에 컨설팅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필드에서 현장에서 쌓인 능력들이 기업이나 정부에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역량으로 뭐 그 밥만 먹고 그거 하는 사람보다는 안 되겠지만 충분히 성장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포럼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이
한참 이제 뜨거운데 딱 끊으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아쉽지만 네, 시간상 마지막 한마디씩 우리가 다 나누면서 이야기를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짧게 1분씩요. 우리의 결과물은 그래서 진부했는지 참신했는지, 김해 문화도시에 있어서 시민의 참여 지금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더 나은 효용적 가치가 있는 시민 참여 되기 위해서 어떤 점 보완되면 좋을지 아주 짧게 한 가지씩 말씀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꼭 다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김경남 선생님부터 돌아가면서 이야기할게요. 예, 저는 규범 가치하고 효용 가치를 따로 나눌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규범 가치에서 점점 발전하면서 효용 가치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민 참여가 높은 수준의 결과물을 얻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비록 비효율적인 결과가 나오더라도 공동체에서 함께 논의하고 도달하고 합의에 도달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참여한 시민들이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그게 바로 성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규범 가치, 그리고 우리가 너무 왜 시민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가 늘 그렇게 똑같은 거 하냐고 진부하냐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 진부하다는 표현 자체가 결과를, 그러니까 우리한테 평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시민들의 활동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잣대로는. 이상입니다. 과정이 중요하다. 예. 네. 신은경 선생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희 딸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너무 행복해 보여,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민 활동가로서 활동하게 된 계기도 재단에서 개최하는 그 시민 공모전에 처음 시작으로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의 그런 작은 경험이지만 이런 행복했던 경험들, 아니면은 그 경험들을 통해서 실패도 있었고 힘들기도 했지만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다 보면은 또 저와 같이 행복한 사람이 또 하나의 시민이 나오지 않을까? 그게 바로 문화도시가 있는 그런 저희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네, 저는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못했지만은 제가 작은 도서관 활동을 10년 넘게 했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사정상 일을 하고 있지만, 일을 하니까 더 느껴지는 것이, 세상은 돈만으로 살 수 없는 거라. 전혀 즐겁지 않구나. 그래. 사람은 함께 그냥 즐거운 일 하면서 살아야 좋구나. 그런 걸 더 많이 느끼고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글쎄요, 이 문화도시 사업도 저는 이런 시도 자체, 정말 많은,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참 많은 시도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시도들 자체가 전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정말 같이 하고 싶은 마음도 너무 간절합니다. 그래서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고요.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다 과정이니까요. 아까 정면 PM님 말씀하셨듯이 지치지 않고 에너지를 좀 남겨놨다가 이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 연구원님도 제언 한마디 짧게 해주시죠. 일단은 아까 이제 김경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실 더 크고요. 근데 이 얘기를 굳이 드리는 이유는 누군가 나서서 욕을 먹거나 안 한 거를 비추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려운 순간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저도 이제 워크숍을 제가 직접 퍼실리테이팅도 하고 시민들하고 같이 지내다 보면, 그거를 영어 하시는 해외에서 오시면 해피 모먼트라고 하거든요. 되게 즐거워요. 같이 얘기하면. 근데 이제 언젠가 그 즐거움을 뒤로 하고 돌아갈 때 공허해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는 모였지만 너무 힘들어 하시거나 지치는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목표도 중요하지만 아까 저는 그게 효용 가치가 없다는 생각 안 하고 나눠보는 것도 사실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되게 좀 시쳇말 같지만 손에 잡히는 게 너무 없으면 일을 오래 하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거는 행정에서도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작게 얻어진 부분을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 또는 그 마음,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을 드린 것보다는 이것도 시쳇말로 드리는 게 아니고 배운 게 더 많죠. 진짜 현장에 있을 때 어떤 느낌들을 느꼈나요? 여기 또 지역적으로도 또 떨어져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아까 이 자리 불러주신 것만 해도 제가 좀 진짜 감사를 많이 드려요. 근데 여기 이거는 이걸 준비했던 말 안 하고 다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저기 재단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너무 적은 숫자의 사람에게 짐을 크게 지우면 힘들 것 같아요. 그 마음도 그렇고 일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또 이렇게 사업할 때 남아 계신 분들이 조금 같이 좀 도와주시면 어떨까? 주민이나 시민분들이 이걸 또 보시고 계시다면 훨씬 더 힘도 날 테고. 그 다음에 문화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서 뭐 개천을 하자든가 아니면 뭐 갈대밭을 만들자든가 하는 건 쉬운 건데 아무것도 본 적도 없는 걸 설득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그래서 이거 잘 되면 저한테도 좀 나중에 다시 알려주세요. 저도 팔로우업을 하고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든 일을 해서 저는 이거보다 더 지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덜 지치시는 거 보고 열정이 있으신 거 보니까 제가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하시는 분들 또 이게 기본 얼개를 만드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더 현장의 힘을 받아서 잘 해주실 것 같아요. 제언은 없습니다. 끝이에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경미 선생님. 어제 저한테 누가요, 선생님 이 일 왜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그걸 만약에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빨리 대답을 못하면 그건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거라고. 네. 근데 저는 바로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이 일을 하면 김해가 좋아지니까요. 저는 김해를 사랑하거든요. 재단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 바닥에 깔려있는 말은 그거 맞습니다. 그랬더니, 물어봐주신 그분이, 그래요, 선생님. 우리 힘냅시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재단이 지금 잘 해주신 것들이 어떤 거 있냐면, 이렇게 시민에게 어떻게든 풀어주겠다는 그 의지, 그걸 갖고 계시거든요. 제가 볼 때 그 자부심은 있어요. 그 지원구가 어디에도 없는 시민에게 계속해서 해라고 북돋아주고 자리를 내어주는 거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맞춰지고 또 다듬어가는 과정들과 시간은 필요하겠죠, 물론. 근데 그 시도 자체를 저는 굉장히 높이 사고 싶거든요. 저는 그래서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돈이 아니라 돈으로 일할 것 같으면 저 진짜 많이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시작할 때부터 돈이 아니었잖아요. 돈보다 더 높은 가치를, 그런 가치로운 삶은 내가 살고 있다고 저한테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일할 수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더 나은 미래가 있다면, 더 협력할 수 있죠. 같이 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화 선생님. 네. 제가 이게 오기 전에 그 사업 마치신 팀한테 그 사업 계획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너무 고생하셨어요. 마음고생 너무 많이 하셨는데 수고하셨다고 인사를 드렸을 때 그분 말 한마디가 그거였어요. 할 때는 너무 힘들고 누군가가 좋아해 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했지만 오신 분들의 그 말 한마디 행복해하는 얼굴 보고 그게 다 녹았다. 그래서 그 에너지로 다음에도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한 분은 제가 그 마을 잔치할 때 갔는데 사진을 보면서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이거 옛 추억, 옛 이야기들, 이걸 보면서 너무 행복해 하시니까 그걸 기획하고 그걸 지도하는 가지고 가는 선생님이, 사업하신 선생님이 선생님 저 너무 행복해요. 그 말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어르신들도 너무 신나하시고 추억을 되살려줘서 좋아하시고 그런 소통하는 걸 봤을 때 그 장소에 진짜 7살짜리 애부터 80대 먹은 어르신까지 계셨거든요. 그분들이 너무 행복해 하실 때, 이건 어떤 무슨 평가를 떠나서 시민이 행복하고 시민이 좋다면 이 사업은 성공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많은 시민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사업이 계속된다 그러면 아마 김해는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마무리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 지인의 자녀가 이런 말을 했어요. 김해 사는 게 쪽팔려. 네. 서울에 있는 친구에게 나 김해 산다 이야기하면 김해 어딘지도 모르고 되게 쪽팔려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김해라는 것이 우리의 자부심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요즘 김해에 대해서 살짝 좀 자부심을 가져요. 네. 몇 가지가 있는데요. 김해가 작년에 문화다양성 조례를
힘겹게 그렇지만 통과시켰다, 제정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지금 경남에서는 사회혁신 활동가 대학 이런 걸 하면서 이제 막 퍼실리테이션, 사회혁신 이런 가치들을 확산시키고 있는데, 김해가 경남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열심히 확산시켰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습니다. 오늘 포럼의 제목이 말하는 김에 듣는 김해인데요. 이 어감이 말하는 김해이기도 하지만 말하는 김에, 네, 듣는 김에 이런 느낌이기도 하잖아요. 사실 이 제목 제가 작년에 제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하는 김에 듣는 김에 하겠다는 이 포럼 자체가 우리가 김해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자부심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 많이 소통하면서 더 자부심 넘치는 김해, 또 김해 문화도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